네, 안녕하십니까. 대치 입시 컨설턴트 이시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머님들. 정확한 전문가의 눈을 안 가지시면 큰일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꼭 어머님들한테 이 얘기는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초, 중등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 입시 제도가 초, 중등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어떠한 위기감도 조장하려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학원을 많이 다니셔라, 문제집을 많이 해라, 선행을 많이 해라, 심화를 많이 해라, 전혀 아닙니다. 초, 중등 어머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본질적인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초, 중등 어머님들은 영재교육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지금 초, 중등 어머님들이 키우고 있는 시기에는 사고력 부터 시작을 해서 교구 관련된 수학, 그 다음에 경시나 심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화두의 키워드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행도 들어있고 고등수학도 들어있고 내신도 있고 수시도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정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혼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성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환경에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초, 중등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해줘야 돼 라는 부분들을 어머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결과적으로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내가 이 아이가 실제 나중에 공부를 똑바로 하고 싶거나 똑바로 대입을 치르고 싶은 시기에 내가 어릴 때 뭘 못해줘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없게 만들고 싶어요가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초, 중등 아이들의 입시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진짜 입시를 할 때 실제 초, 중등 때 키워야 되는 역량을 못 키워서 발목을 잡는 것들을 갖다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 핵심 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두 가지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지금 입시라는 게 크게 보면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변화되면서 어머님들을 혼란을 빠뜨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용어들은 포장지에 불과한 거고요. 이 포장지를 걷어낸 다음에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요.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 뚜렷한 첫 번째가 뭐였냐라고 하면 일단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지필평가라고 하는 것들, 소위 말해서 어떤 지식을 시험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되는 점수를 넘겨주는 아이들을 먼저 필터링 하겠다가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사교육 범위로 넘어가지 않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실제 공교육 안에서도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정도 점수는 넘어줘야 돼 하는 동점 구간에 해당하는 기준점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도 해보고요, 상대평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나눠서 뭐 9등급 상대평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이들을 평가를 해보고 실제 모집을 해봤을 때 점점 수렴으로 가고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10% 안쪽을 원해요. 10%라는 건 2등급 컷선이겠죠. 10% 안쪽의 아이들은 우리 대학에 올만한 기본적인 자격기준, 공통 범위에 대한 자격기준 점수가 10%다라고 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건 어머님이 이름 들어 모신 상위 6개 대학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부터 상위 15위권 위쪽 대학들 사이는요, 등급보다는 백분율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30%에서 35% 정도 얘기해요. 30%에서 35%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냐라고 하면 중학교 때 성적 있잖아요. A, B, C, D, E 여기 성취도, 여기 지금 A 맞는 성적이 보통은 30에서 35%대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성적이 올라갔을 때도 영어 절대평가로 1, 2등급을 갖다가 예를 들어 누적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어쨌든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한다. 이 부분도요, 상위 15개 대학은 그래도 위에서부터 쭉 끊었을 때 한 30% 안쪽 아이들, 35% 안쪽 아이들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저로 잡아도. 물론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23% 안에 들어가야 돼 라는 얘기를 하죠. 수시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아무리 최저로 잡아도 내신이 3등급 안쪽에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향후 입시가 계속적으로 절대평가 형태, 자격기준 형태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고 상대평가 요소를 계속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최저점으로 보고 있는 게 30에서 35% 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머니는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서 뭐 상위 6개 대학 안쪽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준점에 해당하는 10% 정도의 성적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10%에 대한 성적 자체가 경시도 아니고 사고력도 아니고 영재교육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냥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공통 범위라는 건 초, 중, 고1 것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1 것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요 요소를 사교육 범위로 넘어가지 않고요. 공교육 범위 안에서 웬만하면 교과서 범주 안에서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계속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현재 상위 6개 대학 이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초, 중등,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이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역량을 10% 안에 안전하게 넣는 작업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15개 대학까지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30% 안에 넣는 작업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부가 조금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도 30% 안에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해볼 만한 입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성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필평가 하나, 시험 하나 잘 본다고 무조건 우수한 애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필평가 기준은 그렇다. 지필평가 성적이 10%냐 30% 안쪽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기준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뭔데? 라고 하면 또 다른 줄 세우기가 시작될 수 있겠죠. 이 줄 세우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육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입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줄 세우기는 아이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 하나를 잘 보고 못 보고가 100% 공정한 건 아닐 수 있으니 관찰 평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기조예요. 그 관찰 평가가 면접일 수도 있고 서논술일 수도 있고요. 수행 평가일 수도 있고 창체 활동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관찰 평가 누군가가 이 아이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전문가여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거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목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아리 선생님이나 대학교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전문가들 눈에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영역에서 우수해 보이는지를 제대로 관찰 평가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관찰 평가만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관찰 평가를 쭉 누적해서 종합적으로 아이를 평가 내려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아이를 모집을 해 보겠다. 이게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초, 중등 입장에서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비교과적으로 또는 교과적으로 학업적인 우수성이나 아니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교과목이나 좋아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전문가한테 동급 학년보다 좀 더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뭔가 누적이 되고 학년이 올라가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뭔가 배경 지식이 쌓이고 기초 체력이 완성이 돼야 가능한 얘기겠죠. 첫 번째로 어머님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떠한 교육 상품이 있더라도 초, 중등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연결되는 교육 상품은 가장 안전하게 점수 획득을 하시는 걸 1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 획득해 나가는 시점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당겨질 수 있으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선행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중등 과정이 제대로 한 것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닦아야 될 역량을 제대로 닦고 그걸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연결을 해서 기본기나 기초 피지컬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한 간단한 솔루션을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이거는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 매 영상마다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학습 이력 점검과 등급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학습 이력 점검이라는 건 이 아이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학습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로 테스트를 보란 뜻이 아니고요. 지금 배우는 기초 과정들이 초등으로 따지면 디딤돌 기본 응용이나 중등으로 따지면 개념원리, RPM 같은 기초 과정들이 정확하게 얘한테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이력 점검을 통해서, 이력 점검이라는 건 선온수를 시키면서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도 면접을 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2, 3주 지난 내용을 가지고 아이를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네가 이걸 갖다가 설명해봐. 그게 무슨 과목이든지 가네요. 그래서 설명하고 서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지, 러닝 피라미드 구조에서 서술하고 설명을 해내는 거, 타인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학습 효율이 좋다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게 안전한 상태로 기초 과정에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학습 이력 점검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또는 사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최소한 중상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는 시기에라도 아이한테 조금 붙여서 엄마가 체크해 주든 누나가 체크해 주든 조금 이건 누군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초, 중등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가 초, 중등 시기일 수밖에 없고, 이건 절대 선행을 달리라는 게 아니고 기초 체력을 명확하게 평균 정도 점수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초 피지컬이라는 뜻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평균까지만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막 1, 2등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평균에서 시작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고등학교 2, 3학년 선행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건 다 고등학교 가서 해도 좋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공통에 대해서는 평균 정도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다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요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된 아이들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학습 루틴이 생겨서 이 시점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완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깊이 있게 탐구가 들어가는 활동들은 꾸준히 시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과든 비교과든 상관없이요. 깊이 있는 탐구가 들어가야 내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교 학점자가 되더라도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는 게 이 아이가 즐기고 재밌어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는 활동들은 해봐야 되는 거고, 그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보이는 건 과학 탐구 대회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토론 대회나 발명 대회나 아니면 전람회나 이런 대회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영재형 같은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깊이 있는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은데,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동점 구간 진입이 지필평가 기준으로 됐을 때, 또는 이거에 대한 루틴이 생겨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땐 심화 탐구를 충분히 좀 해보셔라. 이것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충분히 해봐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생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를 안전하게 해두세요.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무조건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잘 돼 있는 애가 많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어머니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잘 돼 있는 애가 많이 없어요. 제가 아까 등급 모니터링 잠깐 이야기를 꺼낸 건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지필이 잘 돼 있는 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아이가 만약 중3이 됐든 중2가 됐든 고등 과정에 특정 과목 하나라도 기본을 배웠다면 얘가 평균 가까이가 나오고 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내신 기출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가까이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비교과적인 영역은 무조건 이거는 성적에 상관없이 경험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 그러니까 심화 탐구를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주신다라는 취지에서 탐구 활동을 많이 하게 움직여 주신 건 너무 좋습니다. 그 탐구 활동은 탐구 보고서든 발표 동영상이든 개요서든 다 좋아요. 아이가 서술하고 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권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계기가 없다라고 하면 영재원이든 과학 탐구 대회든 다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아이는 기필코 입시에 성공하는 최고의 아이가 될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완전히 과도기적인 이런 곤란한 입시 상황 속에서도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발목을 절대 잡지 않는 최고의 아이의 역량을 초중 때 장착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전자책 형태로 글로 써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어머님들한테 전문가의 눈을 장착해드리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교육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인사이드 네이버 카페에다가 업로드해 둘 테니까요.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안내 받으시고 전자책도요. 한번 명확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양질의 컨텐츠나 좀 더 구체적인 컨텐츠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